이 부동산 불패를 이끌던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값도 최근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데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이 부동산 전망,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하락세인 것 같아요. 지금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?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대선 이후에 한동안 재건축을 중심으로 네. 반짝 했었죠. 예.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점차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지 이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거래량에서 매수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. 예, 이게.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이 예.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예. 이거는 이제 매일 집계가 되거든요. 예. 올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이요. 보통 한 1,000건 수준이에요. 예. 뭐 적을 때는 뭐 800건, 좀 많을 때는 한 1,700건 정도 되는데 네. 작년 상반기에요.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지역에서 한 3,000건에서 5,000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고 보면 지금은 완전히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네. 네.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쨌든 다소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주로 지금 한국 부동산은 조사를 보면은 예. 뭐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예, 예. 뭐 경기 인천도 대부분이 마이너스인데 예, 예. 그 가운데에서 뭐 강남이라든지 일부 서초 같은 경우는 소폭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, 예. 이게 이제 시장의 양극화의 어떤 단면으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예, 예.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. 팔기는 팔아야 될 거란 말이거든요. 예.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고 선택을 할 건데 예. 일단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최근 2, 3년 동안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? 예. 서울 강남보다 경기 인천이 더 많이 올랐죠.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은 네. 주로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예. 이제 그 뭐 이렇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예.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. 그런 초조감 그랬죠. 아시죠? 네.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많이 샀어요. 예. 일부 또 GTX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버슈팅 돼 있다고 그러나요? 네네. 좀 가매수권에 들어 있다 보니까 예.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팔고 싶겠죠. 또 그렇죠. 하나는 예.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외곽 지역을 또 예. 팔려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네.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는 조정국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현상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? 실제로 지금 통계적으로는 예. 뭐 양극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예. 그 보도 보셨죠? 뭐 강남에서 뭐 7억 원 뭐 예. 떨어졌다. 몇 억 떨어, 4억 떨어졌다, 7억 떨어졌다. 이런 예, 얘기들. 많게는 예. 7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보셨을 네. 텐데 제가 이제 현장을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니까요. 예. 경기 인천 쪽은 확실히 좀 많이 빠진 곳은 한 2, 3억 정도는 떨어진 것 그렇군요. 같아요. 예. 그런데 아직 강남권에서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어떤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억이니 7억이니 네네네네. 맞는데 예.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 정도 네. 약 부합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4억에서 7억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거래가로도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까? 아니면은 뭐? 아니요 실제 거래로 밝혀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서 흔히 말하면 이제 84제곱미터, 예. 34평짜리가 한 7억 정도 떨어졌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4월 달에 거래된 게 한 27억 정도 되었는데 네. 지난달에 한 20억 1천만 원 정도니까요.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5%가 이제 빠진 건데 네. 그래서 제가 중개업소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아파트를 20억에 살 수 있습니까? 네. 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렇죠? 그러니까 네. 그거는 일단 그 약간 특수 관계인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는 좀 볼 수 없다. 예. 지금 살려면 적어도 27억은
줘야 된다. 네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. 지금 일각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네. 전체 시장 흐름인 것처럼 약간 착시 현상이 좀 발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면은 뭐 증여 같은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? 아니 실제 거래가 된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예.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직접 보면 나와요. 네. 이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. 중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한 게 아니라 네. 개인 간에 서로 거래를 했다. 네네. 그러면은 다분히 좀 특수 관계인 뭐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죠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네. 거래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. 일반적으로요 이게 시세보다 한 3억 원 정도 싸다. 네.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금이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요. 너무 싸게 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도세가 좀 더 나오겠죠. 네네. 그리고 아들은 가령 아들 딸은 뭐 증여세가 좀 더 나오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과연 이 사례가 어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인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. 그냥 추론을 해볼 뿐이죠. 네네. 근데 그걸 언제 가면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양도세 신고를 할 거잖아요. 네네네. 세무서에 가서 그때 가면은 이제 이게 그 양도 신고표에다가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입니까라고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네네네. 뭐 그때 가면은 그게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거래고 뭐 이제 직거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증여 형식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네, 거죠?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네네. 예, 예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실제 거래가 그렇다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아니네요.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절벽이라고 예.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. 다만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지금 곧 이제 8월이 되면은 네. 그 임대차 3법 만 2년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전세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예. 너무 올랐잖아요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좀 저렴한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는 그런 네네네. 수요가 생길 수가 있겠죠. 네. 그리고 비싼 집은 지금 뭐 여전히 대출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.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네. 지금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예.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80%로 하고요. 또 예. 8월부터는 50년짜리 장기 대출이 또 나옵니다. 그래서 네, 이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좀 집을 살 수는 있겠는데 뭐 탈전세 내 집 마련 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네네네.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거래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 서울 지역에서도 보면은 동작이나 뭐 마포, 양천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좀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런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과열 양상을 띄었던 지역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한 거죠? 30대 분들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주로 영끌 비투, 그죠? 예. 패닉 바잉. 네네. 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30대들이 이제 서둘러서 집을 그랬죠. 한두 네.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분들은 이 흔히 말하면은 이제 재테크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.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는데 네네. 이런 예상이 좀 뻔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둘러서 집을 사겠느냐?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. 금리 파고라고 그러잖아요. 이걸 좀 지켜보고 판단하지 않을까. 그래서 30대들이 관망세를 보인다면은 네네. 뭐 일부 중저가들은 좀 거래가 되겠지만 그렇죠.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역시 거래가 좀 안 되고 예. 가격도 약간 보합세나 혹은 약 보합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제 그 집값 하락의 영향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네. 지금 보면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고 네.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시중금리에도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? 지금은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라고 봐요. 예.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이번에 올렸죠. 그래서 지금 연 1.75%잖아요. 예. 근데 뭐 한국은행 총재 얘기로는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예. 그거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외국계에서는 이거보다 좀 높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. 많게는 지금 현재 1.75에서 2.75%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 금리를 제가 보니까요. 5년짜리
혼합형 주담대라고 그럽니다. 예. 젊은 분들 잘 아시는데 이제 5년 동안은 고정금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동금리로 담보대출을 이제 빌려 가시는 건데 네. 연 한 4.3 혹은 뭐 그 근처에서 이제 빌려 가시더라고요. 예. 만약에 금리가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된다면은 예. 한 5%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. 네.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 살 분들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예. 거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예전처럼 이제 대출을 많이 해서 이제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. 음. 왜냐하면은 이게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예. 집값이 이제 우상향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언제 살까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네네. 지금은 약간 이제 약보합으로 조정국민으로 본격 접어들었으니까 네. 급할 건 없다. 집은 지금 뭐 필수라기보다는 저는 선택에 가깝다고 봐요. 그러면은 시장에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아까 금리라고 말씀했잖아요. 또 하나는 이 양도세 절세 매물이기 때문에 그게 네네. 연말부터 내년 한 3월까지 좀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가면 또 금리도 오를 테니까 예.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이 부동산 전망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박원관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전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